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현대모비스 대 창원 LG. 울산 현대모비스는 최근 경기력의 기복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상위권 팀의 벽을 마주하게 됐다. 홈에서 펼쳐지는 이번 경기는 분위기 반전의 기회로 여겨지지만 상대가 리그 1위 창원 LG라는 점에서 객관적인 전력 차가 존재한다. 시즌 전체를 통틀어 울산 현대모비스는 득점력 부문에서 평균 70점 초반대에 머물며 공격 효율이 낮은 편이고 수비에서도 상대에게 75점 이상을 꾸준히 허용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더 내려가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약점을 노출해왔다. LG가 리그 최상급 수비 효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울산 현대모비스의 득점 생산성은 다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곽 의존도가 높은 공격 패턴은 LG의 간결한 수비 로테이션에 묶이기 십상이다. 전반적으로 울산 현대모비스의 승리 방정식은 초반 리딩을 통한 흐름 장악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것이 관건이지만 현실적으로 두 영역 모두 LG의 조직력 앞에서 불리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 창원 LG는 직전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공격 흐름을 보였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팀의 핵심 전력 대부분이 복귀하면서 다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해졌다. 양준석은 부상 이후 첫 복귀전으로 약 10분 내외에 제한된 출전이 예상되지만 그의 복귀는 단순한 출전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볼 운반 및 수비 압박 그리고 로테이션 내 밸런스 유지에서 양준석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골밑의 핵심인 마레이가 골반 통증에도 불구하고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시즌 평균 14.2득점과 12.1리바운드를 기록 중인 마레이는 인사이드 장악뿐 아니라 수비 전환 시 공중 장악력으로 LG의 전체적인 수비 효율을 견인한다. 그의 복귀로 인해 마레이 에릭 두 빅맨 조합이 다시 가동되며 리바운드 및 세컨드 찬스 득점의 우세가 예상된다. LG는 이 조합이 정상 가동될 때 평균 실점이 71점 이하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으며 전체적인 경기 템포 역시 느려지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 총점은 리그 평균 대비 낮은 흐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양 팀의 최근 맞대결을 돌아보면 LG는 이미 두 차례 만나 모두 두 자릿수 점수 차로 승리하며 절대적인 상성을 입증했다. 공격력뿐 아니라 수비의 구조적인 완성도 그리고 경기 후반 집중력에서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번 경기 역시 유사한 양상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울산 현대모비스가 전반 초반 홈의 이점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저항을 시도할 수는 있겠으나 LG의 후반 수비 집중력과 인사이드 우위를 감안하면 흐름이 길게 이어지기는 어렵다. LG는 리그 평균보다 높은 리바운드 획득률과 안정적인 세컨드 유닛 구성을 기반으로 경기 후반에서도 일정한 득점을 유지하는 팀이다. 따라서 LG의 안정된 리듬이 지속될 경우 경기 종반에는 점수 차가 벌어지는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격 효율이 다시 상승하는 동시에 수비 집중력이 유지된다면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낮은 득점 양상 속에서 LG가 완승 흐름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울산 현대모비스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BNK썸. 우리은행은 올 시즌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앞세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으나 최근 몇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엄지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출전 시간을 제한받으면서 골 및 수비의 균형이 다소 흔들리고 이로 인해 두 번째 찬스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한엄지는 이번 시즌 평균 7.3득점과 6.1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내외곽을 잇는 연결축 역할을 해왔으므로 결장 혹은 제한 출전으로 인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또한 외곽에서의 득점력도 일정하지 않아 경기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중반 이후 상대의 압박 수비에 견디는 힘이 떨어진다. 다만 김단비가 여전히 팀 내 최다 득점원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 경기 조율 면에서도 경기당 3어시스트 내외를 기록하며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 정채원과 한엄지의 경미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민지, 신민지의 외곽 투입 비율이 높아지며 경기 전체의 공수 전환 속도는 다소 느려졌지만 효율 면에서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리그 평균 대비 턴오버 허용률이 약간 높지만 수비 전환 시의 위치 선정이 좋아 상대의 속공을 일정 부분 제어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부산 BNK썸은 시즌 중반 이후부터 완성된 전술 밸런스를 앞세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박혜진의 복귀는 백코트의 안정감을 크게 높였으며
안혜지와 이소희의 콤비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공격의 다양성이 강화되었다. 김소니아는 코뼈 부상 이후에도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경기당 16득점과 14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여전히 팀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BNK는 리그 내 슈팅 효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유투 비율이 높은 점도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주요 이유다. 높은 슈팅 효율에 비해 턴오버율이 낮다는 점은 세부적인 전술 완성도의 결과로 보이며 이는 4쿼터 후반 집중력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최근 경기들에서 후반전에 점수 차를 벌리며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잦았고 페이스 조절 능력 역시 리그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외곽 지역에서의 공배분 능력은 우리은행 대비 뚜렷한 우위를 보여 경기 후반부에 체력적인 우세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맞대결은 득점 효율과 경기 템포 모두에서 BNK 썸이 약간의 우세를 지니는 흐름이지만 경기 전체의 예상 리듬은 높은 득점보다는 수비 중심의 팽팽한 흐름에 가까울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홈에서의 수비 집중력과 조직적인 순환 수비를 기반으로 상대의 속공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고 BNK는 외곽 침투 대신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하프코트 전개를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단비의 체력 분배와 한엄지의 결장 여파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의 내외곽 밸런스가 초반부터 흔들리지 않는다면 큰 점수 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두 팀 모두 경기 후반에 접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고 수비 집중력이 승부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언더 양상 속 아산 우리은행의 5점 차 이내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KB손해보험. 현대캐피탈은 최근 홈 경기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황승빈의 세밀한 조율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팀의 리듬을 살리고 있으며 허수봉과 바야르 사이 안에 공격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팀의 결정력도 한층 견고해졌다. 다만 신호준이 팔꿈치 통증 여파로 집중력이 다소 흔들리며 공격 효율과 리시브 안정에 미세한 흔들림이 관측된다. 레오의 리시브 효율은 유지되고 있으나 세트 간 장기 공방이 지속될 때 체력 분배가 관건이다. 팀 전체적으로는 블로킹보다는 리시브 조직력과 속공 타이밍으로 승부를 보려는 경향이 강하며 이런 균형형 운영이 홈에서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낼 가능성이 높다. KB손해보험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 비에나가 리그 상위권 공격 성공률을 유지하며 팀 득점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고 임성진이 등과 어깨에 남은 통증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코트를 지키며 서브 리시브에서 최소한의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나경복이 두 번째 득점원으로서 팀 공격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황태기의 세트 운영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흐름을 보인다. 다만 리시브 효율이 경기 중반 이후 흔들릴 때 세컨드볼 이후에 속공 완결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여전히 남아있다. 김도훈의 수비 범위는 어깨 통증 여파로 다소 좁아졌으나 블로킹 라인의 높이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양상이다. 전체적으로 KB손보는 블로킹과 서브 집중도를 극대화해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며 현대캐피탈의 사이드 공격수들이 압박을 느끼도록 만드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현대캐피탈의 홈 집중력과 KB손보의 리시브 지속력이 맞부딪히는 팽팽한 흐름이 예상된다. 현대캐피탈이 초반 리시브 효율을 앞세워 점수를 주도하겠지만 KB손보의 중반 블로킹과 서브 강세가 세트 전환점마다 균형을 되찾게 만들 것이다. 경기 흐름상 득점 교환이 길어지기보다는 안정적 수비 전환이 반복되는 낮은 스코어 흐름에 가깝고 마지막 세트로 갈수록 현대캐피탈의 조합력과 홈 강세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현대건설. 흥국생명은 최근 팀 밸런스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든 가운데 레베카와 피치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레베카는 3라운드 들어 한층 완성도 높은 공격 루트를 보여주며 상대의 블로킹을 무력화하는 패턴을 자주 만들어내고 있다. 피치는 이전보다 낮은 성공률을 보여온 상황에서도 세컨 득점 상황에서의 의외성으로 인해 공격 다양성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다은 역시 전위 로테이션에서 신뢰를 얻고 있어 세트 초반 집중력이 높다. 다만 박혜진이 허벅지에 가벼운 통증을 느끼고 있는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현대건설의 서브 공세에 노출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전체적으로 흥국생명은 홈코트의 리듬에 맞춘 빠른 전개를 유지하면서도 수비 전환 시에 스피드가 다소 떨어지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현대건설은 정지훈의 부재로 공격 자원의 다양성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다.
양효진은 여전히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으나 연이은 출전으로 체력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카리가 무릎 통증을 안고 출전할 예정이지만 장시간 접전 상황에서는 효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김다인의 토스는 안정적이지만 주 공격수의 부하를 덜어내기 위한 전술적 변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은 중앙에서의 속공보다는 강한 서브로 상대 리시브를 흔드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로 김영견이 컨디션을 회복한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나 장기 랠리 구간에서 블로킹과 커버 간격이 벌어질 경우 득점 효율이 떨어질 여지는 남아있다. 수비 조직이 단단하다는 점이 현대건설의 가장 큰 장점이지만 공격 밸런스와 세컨 득점 루트의 제한이 드러나는 순간 국면은 쉽게 전환될 수 있다. 이번 경기는 공격 전개와 수비 안정성의 충돌 양상으로 압축된다. 흥국생명은 홈에서 공격 중심 리듬을 조기에 잡을 경우 세트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으나 현대건설의 견고한 블로킹 라인을 상대로는 긴 랠리를 버텨야 하는 과제가 남는다. 반대로 현대건설은 팀 조직력과 집중력으로 접전을 꾸준히 이어가겠지만 공격 단조로움이 노출될 경우 결정력이 하락할 수 있다. 경기 양상은 치열한 세트 흐름 속에서 득점 총합이 다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며 수비 중심의 현대건설이 흐름을 길게 가져가더라도 흥국생명은 홈의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흥국생명의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